이런 문제는 35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별 것 없어요. 쭉 읽어 나가면은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관계없는 문장 이런 것들은 중간에 털커덩 걸립니다. 해석이 다 완전하게 다 해석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쭉 가면은 뭔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거의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3번, 4번, 5번 이쪽이 답이니 그쪽으로 찍어라. 그렇게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어 계속 해야 될 거니까요. 그러지 말고 쭉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4번, 5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1번, 2번 여기에서 답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도 문장도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ship ties, kinship ties continue. kinship ties, tie 묶다라는 뜻이죠. 묶다라는 뜻이고 이건 명사로 쓰였죠. 묶는 것들 해서 유대라고 한 겁니다. kinship ties, 유대는 계속한다. to be, 일 것을, 중요한 상태일 것을, 중요할 것을, 오늘날 이렇게 되죠. kinship, kin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조금 보도록 할게요. kin이라는 단어는 집합적으로 쓰입니다. 집합적으로 쓰이니까 어, 단수로 쓸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도 킨이라는 단어 이 자체는 거의 복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적으로 친족, 뭐 혈족 이런 개념이 되니까요. 킨쉽이라는 단어는 킨에다가 쉽이 붙었죠. 혈족 의식, 뭐 집 유대 의식, 뭐 그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는 계속한다. 이럴 것을 to be 일 것을 중요한 상태일 것을 이렇게 되죠. 단어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게요. 단어를요. family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패밀리도 이거 집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키는 아예 집합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수 형태가 존재하느냐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단수 형태가 없을 것 같아요. 패밀리는 집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적으로 써요. 가족들 이렇게요. 근데 사전을 보시면은 요거는 발음 기호 들어갈 자리입니다. 사전을 보시면은 명사에서 P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L이라는 거는 복수란 뜻이에요. 복수고 FAMILIE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가 변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집합이면서도 그러면은 왜 복수가 왜 있느냐? 이거는 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수를 써가지고 단수가 없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당연히 복수가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세대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복수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대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family of five 이래 버리면은 family니까 그죠? 부정관사가 있으니까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다섯의, 오의, 그러니까 5명의 한 세대 이런 개념쯤이 되게 돼요. 심심찮게 봅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즈에 대한 복수 형태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패밀리로 되어 있으니까 지극히 당연히 패밀리즈란 복수가 있겠죠. 그들의 세대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렇게 한 세대, 이 집 한 가족, 저 집 한 가족 이렇게 엎어가지고 맥집 되겠죠. 그들의 세대들 포함하는 작은 어린 아들들을 그리고 딸들을 포함하는 세대들은 뒤따랐다 그들을 이거는 이때 모의고사 문제 중인데 가족 나들이 가는 거예요. 무슨 저 야구 보러 가고 뭐 그런 그 내용들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In modern societies, 현대 사회에서 such as 이거와 같은 in the United US와 같은 이 사회에서 여기에 콤마 하나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콤마를 안 찍어줬어요. 왜 안 찍어줬는지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현대 사회들에서 미국과 같은 사회들에서 이렇게 주제를 말아두고 한번 갑니다. 사람들은 빈번하게 가지고 있다. 패밀리 겟투게더들을 가족 같이 나가는 것 좀 되겠죠. 겟투게더들을 그들은 전화한다. 그들의 친척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공급한다. 그들의 혈족을, 친족을 광범위한 다양함으로 위로 보이죠? 서비스들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뭔가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이 문장 전체가 A가 됩니다. 이 전체가 A가 되고 A
콤마 B, 그 다음에 콤마 and C, 병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콤마 또 찍어버리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콤마가 없느니만 못한 거 있죠.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이거 문장이 병렬로 통째로 하나가 A, 콤마 B, 콤마 and C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병렬 구조 공부하기에도 좋아요. 한 개 다음 조금 더 볼게요. relative죠. relative 이렇게 끊어지는 건 뭐냐면은 강세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기 발음 그 음절을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끊어져요. rel 강세는 여기 떨어지고요. relative 명사, 형용사 같이 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relative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명사로 쓰였느냐, 형용사로 쓰였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내라는 뜻입니다. relative 하면 명사는 이제 친척, 친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척으로 쉽게 얘기하면 되고요. 형용사는 비교적인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거든요. 이거 가려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힌트는 읽는 것 속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요. 형용사냐 명사냐. 그 다음에 provide라는 단어 한번 또 볼게요. provide 목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들은 공급한다. 그들의 친척을 공급해요. 호수는 공급한다. 우리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위도 나오죠. 재료로요. 물이란 재료로. 광범위한 다양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호스는 우리에게 물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한국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는 호스는 공급한다 우리를 이거란 재료로 이런 식으로요. 그들은 공급한다 그들의 친족을 이거라는 재료로 이걸로 이렇게요. 광범위한 다양함으로 이렇게요. 유진 이 사람은 has referred to 저는 refer to를요 통째로 언급하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언급한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급한 적 있다, has 가지고 있다, 언급한 상태를 언급해 본 적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완료다 have pp 봐라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된 refer 언급한 상태를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한참에 has referred to가 다 보일 겁니다. refer to를 참조하다, 언급하다 이 자체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진 이 양반은 언급했다 이 패턴을 행동의 패턴을 as 뭐로서죠? 조절된 확장된 세대로서 아예 패밀리를 이제는 가족 구성원 하나를 안 보고 그냥 세대로라고 봐버릴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세대의 뜻이 더 맞아요. 리퍼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리퍼 리퍼는 실제로 사전을 보게 되면은 나는 참조시킨다, 언급시킨다, 너를 나의 비교에게 궁금한 거는 비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개념이 됩니다. 나는 참조시킵니다. 당신을 나의 비서에게로요. 이거 봤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어떤 안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요. 레퍼런스, 참조 또는 레퍼런스 북, 참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레퍼리, 보통 중재인, 심판인 뭐 이런 사람들을 레퍼리라고 그러죠. 같이 봐보시는 게 리퍼를 공부하시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갈로 안에 modified, 조절된, 확장된 세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무슨 추상적인 뭔가 추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묻기 때문에 그냥 modified extended family라고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조절된 확장된 세대 이렇게까지 해본 겁니다. 그 다음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이거 it이 뭐겠냐 이게 문제죠. 여기서 바로 it을 잡아 나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확장된 가족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만 가가지고는 이 앞에 내용 그러니까 1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패밀리 아니면은요. 이건 뭐 세대라는 한계를 단수로 봤으니까요. 아니면은 좀 더 확실한 거는 디스 패턴입니다. 이것은 확장된 가족 구조이다. 이거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이거를 디스 패턴, 이 패턴으로 할게요. 이 행동의 패턴 말입니다. 이 행동의 패턴은 확장된 가족 구조이다. 이렇게요. because 보고
멀티 제너레이셔널 다세대적인 유대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패턴이겠죠. 이 패턴은 조절된다. because 이 패턴이 더즈나 보통 쉬지 않기 때문에 공동 거주에 붙어서 between 세대들 사이의 공동 거주 이렇게요. 이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전치사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확장된 세대들은 do not 행동하지는 않는다. 공동의 그룹으로서, 공동 작업의 그룹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families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most를 many families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확장된 세대들 해가지고 대부분의 확장된 세대들로 이렇게 한 겁니다. 확장된 대로 넣으니까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해요. extend의 뜻을 알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extended 된 세대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lthough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다 가야 되죠. modified 된 조절된 확장된 세대 멤버들까지 나오죠. 멤버들이 종종 산다 할지라도 가까이 by의 원개념은 근처입니다. 근처에 이런 식으로요. 가까운데 이쪽 근처나 저쪽 근처나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할 겁니다. 산다 할지라도 modified 된 이 세대는 더즈낫으로 표시되어 있죠. 단수임이 여실히 드러나죠. 이 세대는 더즈나 요구하지는 않는 자, 지리적인 근접성을 그리고 유대들은 유지가 된다. even when 그죠? 심지어 주어가 동사할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친족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상당한 거리에 의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kin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복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영어의 기본이 되는데 이런 것들 주어 동사 이런 거 있죠. 주어 동사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주시면서 가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The oldest member 가장 나이 든 멤버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이거는 그 세대라고 해도 되고 가족들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makes 멤버가 주어이죠. 멤버스가 아니라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makes로 하는 겁니다. 가장 나이 든 멤버, 가족 중의 이 멤버는 만든다 결정들을 중요한 이슈에 붙어서 no matter 해석 한번 보십시오. no matter 이거는 자체 해석은 안 됩니다. 자체 해석이 안 되는데 언제 해석해야 되느냐? no matter는 얘는 노매터 뒤에 해당이 되는 동사, 뜻이 나오는 동사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매터를 보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아요. 비록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게 이 동사하는 행위가 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no matter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how far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가족 멤버들이 live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no matter하고 live 노매터 같은 이런 부정어들, nothing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정어들은 한국어로는 해석이 아예 안 됩니다. 한국어는 동사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사, nothing 같은 명사는 해석이 안 됩니다. 서로로부터. 그래서 nothing 같은 경우에도 지극히 당연히 nothing에 해당이 되는 동사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nothing만 보고 대뜸 없다 이렇게 해보면은 nothing can be seen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없다 얘기 뒤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in contrast 대조 속에서죠. 이거 in contrast 해가지고 대조적으로 이렇게만 외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컨트라스트 이 자체가 대조 이런 개념이죠. 대조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조적으로 대조하자면 뭐 해가지고 뒤에 그 전비사가 됩니까? 전비사가 아니라 접속구들이 좀 한국어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조 속에서 어디로의 to 버리죠. traditional extended family에 이렇게요. 이거를 보는 순간 숨통이 좀 트이죠.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앞에 modified extended family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modified extended family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이거 자체만 놓고는 힘든데,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traditional extended family 여기에 대조 속에서 대조적으로 이런 말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대충 알만하죠, 그죠? 전통적인 확장된 세대. 이거 나오면 이제 앞에 거 이제 그 뭡니까 modified 이게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 나와 있죠. 이 where는 관계부사, 이 where는 지극히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 안 하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문법으로 뭐 따지겠다. where 이걸 in which 이거를 한 개로 하면은 where가 된다. 이거 그렇게 해두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무조건 이거는 그것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대조에서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확장된 세대의 대조적으로 그곳에서 그 세대의 그 세대에서가 되는 거예요. 친족이 항상 사는 어디에서 in close proximity 가까운 근접에서 이렇게 되죠. 이 in은 지극히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히 in close proximi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ve in where 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는 터무니없습니다. live in은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해석하는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 가족 확장된 이렇게 전통적으로 확장된 가족의 대조적으로 그곳에서 그 가족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대에서 친족이 항상 사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살겠지요. 가까운 근접에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조적으로 멤버들 modified extended 세대들의 멤버들은 아마도 자유롭게 움직일 거다. 멀리 이사할 거다는 거죠. from kin 친족으로부터 to seek 찾기 위해서 기회들을 for occupational advancement를 위한 기회들이 되죠. 단어 좀 볼게요. 단어 approximate 있죠. proximity 이것보다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동사, 형용사 같이 나옵니다. 이게 동사일 경우에 ate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체로 발음은 eat로 소리가 납니다. eat 이런 식으로요. 근데 동사가 아니면은 eat로 이렇게 소리 납니다. approximate 이렇게 읽게 될 것 같으면 형용사인 겁니다. 대략적인 이렇게 되고요. approximate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 근접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락 여기에 떨어집니다. ATE로 끝났을 경우에는 한 음절 건너서 강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로도 approximate 형용사 동사로 알아두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대체 부사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볼게요. occupy죠. occupy 점령하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 빌딩은 is occupied 점령되어 있다. 이거는 뭐 적군이 점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기는 되는데요. 사람이 거주한다 이런 개념이 돼요. 이 건물은 점령되어 있다. 사람에 의해 차지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occupy에서 이제 그냥 occupied 이렇게만 쓰여져 있을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화장실 가면 사용 중 이런 거 있죠. occupied 이 자리는 점령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occupation 당연히 어떤 조직이나 어떤 데서 이렇게 한 자리 떡 차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His occupation 그의 occupation은 is farming 농사이다. 그의 직업은 농사짓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장은 여기서 문장 분석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석을 해 보시면서요. 한번 답을 봐 보십시오. 답은 너무나도 쉽게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한 개 나오게 됩니다. 빽빽하게 보이지만 별 것 없습니다. 쭉 가보면은 어디 한 군데가 이건 뭐 택도 없는 말이야 라고 바로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줄입니다.